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락 시작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이제 마이너스 5포인트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등락률은 이제 마이너스 0.23% 정도 되고 지금 2,400 이제 69포인트까지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이 한 279개, 하락이 한 485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819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0.39% 하락세입니다. 상승이 한 419개, 하락이 이제 949개 정도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밀리면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전에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 가까이 좀 밀리면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8% 정도의 좀 하락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 게 별로 안 보이네요. 기아 정도만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네. 기아만 좀 빨간색을 좀 보이고 있고 대부분 좀 파란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상승하는 기업 중에서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그 하나솔루션이 5% 이제 급등하고 있고 CS 윈드가 4%. 이번에 그 IRA 또 세부 법안으로 태양광과 풍력도 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퍼스트 솔라도 한 20% 넘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공장 갖고 있는 두 기업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각각 5% 한 4%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명신산업이 이제 테슬라 관련주죠. 2.6% 정도 반등을 오늘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험회사죠. 코리안리, 그리고 타이어 회사인 금호타이어. 오늘 뭐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좀 타이어 회사들 주가가 오늘 좀 좋은 쪽으로 출발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이브도 상승되네요. 와, 네, 하이브 세네요. 2% 예, 올랐습니다. 엔터. 네. 엔터가 또 괜찮은 모양이군요 오늘도. 네, 엔터가 좀 지난주 후반엔 좀 부진했거든요. 조금 음.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이제 오늘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은 일단 NC소프트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오리온이 마이너스 한 2.6%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3사가 한 2% 이상 대부분 좀 밀리면서 좀 부진한 좀 출발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밀리고 있고요. 여기 한샘, 배인공시 났죠. 네, 네. 횡령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락 출발했고, 한샘도 마이너스 3%, 또 한솔케미칼이 2.6%. 그래서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오전에는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 좀 올라가는 건 있는데 그 미국의 IRA 수혜주들 좀 몇 개 제외하면 대부분 좀 코스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부진한 출발을 일단 오전에 좀 해줬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가 요즘에 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오늘도 좀 좋지가 않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3%, LNF도 마이너스 1.2, HLB가 마이너스 1.7. 이게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다 1% 이상 네. 부진한 출발이고, 그나마 JYP가 지금 시총 6위거든요. 그냥 0.8% 올라서 확실히 좀 엔터주가 좀 방어는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한 1.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거의 한 2개 정도 기업 빼고는 대부분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출발을 좀 해줬고, 그 외에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좀 올라가는 좀 기업들은 뭐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0.6%, 태광이 0.5% 정도 상승세를 좀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 코스닥은 좀 그 2차 전지가 좀 출발이 좀 안 좋다 보니까요. 좀 부진하게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1포인트 빠져서 0.45%인데 코스닥이 훨씬 좀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빠져서 0.9%니까 거의 1%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2차 전지 부진이, 또 바이오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양 업종의 좀 부진으로 코스닥 출발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좀 부진하네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가 거의 한 6% 가까이 네. 빠지네요. 그래서 계속 좀 4월 중순부터는 좀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4월 중순부터요. 네, 4월 중순분에 그때 코스닥 고점 찍을 일부러 때 지적하시는 거죠. 아 그때였네요. 네. 너무 패부를 찔르시는 것 같은데. 참 세상은 신기합니다. 묘한 뭐 멀티버스인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내가 다른 우주에 좀 프로는 아 주식 고수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4월 중순부터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컬러가 좀 달라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한 43억 정도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이 372억 팔고 있고요. 개인은 336억 정도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개인이 한 500억이나 사고 있고 외국인은 또 반대로 560억.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는 일단 매수를 하는 반면에 오늘 소형주를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소형주, 철강, 금속, 기계 업종 이런 쪽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그 소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 가장 많이 파는 업종은 일단 오늘 그 화학 업종을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화학 업종하고 기계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뭐 이게 이 개인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좀 특징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쪽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섹터하고 좀 업종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면 아까도 이제 그 타이어 업종 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업종 섹터에서는 좀 타이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 타이어가 지난번에 그 화재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도 발표됐고 조금 이제 불확실성 해소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 4% 오르다 보니까 금호 타이어까지 올라가면서요. 타이어가 가장 좋고 그리고 편의점 업종도 오늘 좀 센데 아마 이제 편의점 업종에 롯데지주가 아마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이마트나 BJF, GS 리테일도 그래도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합상사 업종이 좀 강하고 오늘은 그래도 이 하나의 섹터 쪽으로는 그 태양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가 뭐 하나솔루션 또 유니테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한 5에서 8%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마 여기에 그 DY 파워라는 종목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5% 오르다 보니까 건설기계 업종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대부분의 지금 섹터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비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광고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여행 업종도 이렇게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좀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대표주도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폴더블폰 관련된 업종도 좀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 민감주 뭐 IT, 2차 전지 또 헬스케어 이런 이제 한국 대표 기업들도 컨텐츠 업종까지 해서 네. 대부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출발은.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이 뭐 이렇게 크지 네, 않은 것 크진 같은데 않습니다. 코스닥이 또 1% 가까이 빠지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밀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지금 그 코스피 쪽에서는 뭐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하면서 그리고 낙폭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눈에 띄진 않는데 코스닥은 확실히 좀 그러네요. 1, 2,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한 2, 3% 넘게 네. 예, 다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힘을 못 좋지는 쓰네. 않습니다. 예, 예. 출발이.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는. 한 주라도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올라갈 것 같아. 파랗겠죠. 아 정말 왜 그럽니까? 마음 아프게. 아, 지금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리나? 신기하네 진짜. 자, 하여튼 뭐 제 신기한 이야기는 제가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CS 윈드하고 하나솔루션 좋은 거는 그 AMPC 관련한 보조금 네, 이슈가 보조금, 조금 얘기가 좀 나오고 그게 이제 있는 확정이 거죠?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LG엔솔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확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불확실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2차 전지 이미 다 알려졌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대한 이제 그 AMPC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냐 없냐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예, 예.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일단 요게 그 금요일 날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에 그게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 좀 가져오셨죠? 네, 오늘 좀 리포트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도주의 조건이라 그러지 하나증권의 이재만 박지원 연구원님이 아직은 좀 5월이지만 실제 주가는 사실 주가라는 게 뭐 선행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S&P 500 기업들을 2023년과 24년 그 당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예. 23년보다 24년도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 상위 40% 이내 기업들의 최근 한 달간 주가 수익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도를 지금 벌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내년 2위까지. 그리고 24년 주당 순이익 증가율 하위 40%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기업들이 올해 벌써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게 3분기부터는 이게 그 주가에 반영되는 이익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3분기가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연간 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3분기를 보면 당해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안 좋은 세 개 업종,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좋은 세 개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순이익 증가율이 안 좋은 업종이 3분기부터는 수익률이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내년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로 줬고 내년에 좋은 거는 당연히 또 수익률이 좋겠죠. 그래서 2.1이고 오히려 반대로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좋은 상위 3개 업종은 3분기부터는 수익률이 좀 기대 이하로 좀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주가 수익률이 0.6% 밖에 안 됐고, 그리고 내년도 수익률이 안 좋은 하위 3개 업종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대비한다면 지금 아예 실적이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안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보는 역발상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좋은 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 빨간색 보시면 당해년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하위 3개. 그러니까 올해 순이익이 가장 안 좋을 걸로 보는 3개 업종이 3분기, 4분기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편이고 내년에 좋은 3개 업종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해 순이익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3, 4분기에 수익률이 좀 부진한 그런 형태로 가니까 하반기에는 올해 좋은 거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안 좋은데 방향성이 좋아지는 걸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관련주 중에 하나가 요 끝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반도체가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94%거든요. 뭐 거의 기록적인 하락인데 내년에는 972%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투자하기 좋다는 얘기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빨간색 쳐놓은 IT 하드웨어, 철강 이 네 개가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에 다 좋아지는 이런 섹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상 이제 이런 3분기부터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로 돌아다니는 게 반도체, 조선, 화학, 철강 뭐 이런 데들이네요. 이런 데가 이제 내년에 좋게 보는 거죠. 올해는 안 좋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좋게 보는 게 그 주가 수익률 측면에선 선반영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거잖아요. 올해 안 좋으면 더 좋은 거죠.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아야죠. 순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수익률이 시장보다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 좋고 더 좋은 건 내년에 좋으면 이제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올해 안 좋고 내년 좋은 애들이 3, 4분기에 주가는 괜찮을 거라고요? 주가가 좋았고 올해 좋은
그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이쪽은 3, 4분기로 가면 오히려 수익률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또 선반영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사이클 산업이 있고 물론 이게 퀀트로 돌리는 거니까 그거를 의미를 두진 네. 않으셨을 건데 그 사이클로 움직이는 산업이 있고 이게 좀 이렇게 플랫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그 건지 일괄적으로 잘 당연히 다 적용 못하죠. 당연한 건데 이제 콘트를 하시거나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은 경기 민감주도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내가 이제 섹터를 고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년에도 성장하고 올해도 성장하는데 내년에도 좋고 구조적 성장하는 건 사실 여기랑 관계가 없겠죠. 그쵸. 사이클을 타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 이제 대부분 좀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안 좋은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죠. 어차피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예. 근데 아무리 올해 좋은 기업이라고 하고 내년에 성장을 해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또 주가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구조적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내년에 무조건 또 계속 좋다 이런 거보다도 디테일하게 그런 건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큰 흐름에서 과거에 3분기, 4분기는 또 이런 흐름들이 데이터상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IT 하드웨어, 철강은 그런 조건에선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재만 연구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리포트는 네. 어떤 게 준비되어 그리고 이제 있으신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임소정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그 재고 조정 아직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2단계에 걸쳐 발생하는데 세트 완제품이죠. 예. 이게 재고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반도체 재고 조정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세트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반도체 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세트 재고 조정이 마무리돼도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반도체가 너무 많거든요. 재고가. 예. 그래서 이게 가격 상승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요 밑에 그래프 보시면 가격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예, 그래서 아직까지 반등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건 재고 조정이 더 이어지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다 감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칩 주문이 조금만 정상화돼도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재고는 감소하고 가격도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은 좀 나아질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방향 되게 안 바뀌네요, 네. 진짜. 기대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재고가 역대급으로 많았다는 게 이번 사이클의 제일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 반도체 바닥론을 벌써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그냥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딴 데 뭐 딴 루트가 생긴 거 아니야? 재고가 너무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재고가 회피해도 계속 이렇게 나와. 아유,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의 한 20-30%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맞아요. 올랐는데 더 못 가는 건 아마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얄미운 게 또 확인될 때쯤 돼 있으면 주가 또 올라가. 엄청 올라와 있어. 에휴, 됐어. 안 해.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진짜. 아이고. 자, 리포트 또 봤고요. 마지막 이제 리포트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 정책이 지금 주요 정책으로 뭐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정권과 상관없이 모든 이제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대신증권의 이석영 연구원님이 좀 키즈 산업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주목을 하자는 키즈 산업. 왜냐하면 정책의 내용은 변화하지만 예산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2006년에 이쪽 관련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 22년에는 지금 50조 원까지 육박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프랑스, 독일 같은 이제 성공적으로 저출산 극복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은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오히려 키즈 산업의 좀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예산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은 뭐 현금을 직접 가게에 지원을 하잖아요. 네. 아이를 낳으면 뭐 월 얼마 주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아마 1.3조 원 돈도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요게 그 표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 현금 지급 지금 정책 변화인데 2018년도에 아동 수당이 6세 미만이 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연령을 더 높였죠.
그래서 월 10만 원씩 지금 24년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부모 급여가 22년부터 이게 신설됐거든요. 이게 이제 월 30에서 50만 원 지급인데 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만 1세가 되면 이제 50만 원 좀 줄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거죠. 정프로님 넷째 어떠십니까? 아, 다 낳고 나니까 저렇게 준대. 아, 나 진짜 다 피해가 나는. 아니 애도 지금 셋 낳고 지금 연도 쭉 보니까 막내 낳고 나서부터 뭐 갑자기 뭐 더 그래요? 주네. 아우 됐어 애도 안 나 이제. 아뭐 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다 반대로 가니까. 아 애도 이제 큰애 이제 10살. 아유 그때가 뭐 돈도 얼마 주지도 않더만. 됐어요. 근데 아까 그 저출산 대응에서 뭐 키즈 관련한 걸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즈 관련한 회사가 뭐가 있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키즈? 별로 없어가지고. 그 캐리앤소프트. 네, 아, 거기도 캐리. 있고 예. 그런 뭐 거 제로 아닌- 투 세븐 같은 회사도 있고 제로투 세븐은 뭐예요? 제로 투 세븐이 아마 그 아이들 의류도 만들고 화장품 아. 이런 거 어, 만드는 근데 회사라고. 최근 주가를 보니까 다 약세네요. 제로투세븐도 약세, 캐리도 약세, 아가방도 약세. 여기 삼지엔터 있잖아요. 여기 캐치티니핑. 네, 거기가 아, 티니핑. 네. 티니핑. 거기도 약세. 티니핑 티니핑 띵띵띵띵띵 그런 노래예요? 아 그런 노래가 그게 있어요. 요새 인기가 제일 아, 많더라고요. 정말. 티니티니 티니. 캐치티니핑 신나는 멜로디 그건데? 아 그거는 예. 저 메인 그러니까 저 오피셜이고 예, 예. 제 거는 유튜브에서 예. 이용자들이 막 만든 노래죠 그냥 아. 저작권 없는 걸로 해갖고 그래갖고 뭐느는 티니핑 뭐느는 뭐 오늘 있어요. 우리 약간 정신줄 놓고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 아유 정신줄이 지금 잡히겠습니까? 다 나만 피해가는 걸 지금. 예, 네. 뭐 얘기 더 네.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베리 임포턴트 베이비라 그래서 VIB라고 한대요. 이걸 골드 키즈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골드 퀴즈. 왜냐면 이제 아이를 안 낳거나 낳아도 아유. 한 명만 낳다 보니까 그렇게 키면 안 돼. 이제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럼 티니핑이 아니라 구찌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백화점 아동 카테고리 매출도 22년도에 20% 이상 성장을 했고 또 특히 프리미엄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물론 감소하는 건 키즈 산업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또 강력한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수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아까 그 티니핑 같은 강력한 IP를 갖고 있거나 프리미엄 제품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 이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좀 차별화돼서 수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 지원도 받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인 근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금 지원을 받아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은 고가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 10만 원 더 그럴 수도 준다고 있죠. 뭐 소비를 늘릴 정도면은 오히려 그 매스 시장에 좀 적합할 것 같고 그 아까 VI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명품이라든지 좀 비싼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대중시장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돈은 어떻게 받는 거지? 그 받고 있나 우리도? 그냥 신청 안 해도 주는 거겠죠 이거는? 그 형수님이 챙겨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잘 안 갖다 아, 주시니까. 그런 얘기는 안 왔어. 아 근데 요즘 진짜 돈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 제가 그렇죠, 어제 이제 뭐 때문에 왔더라? 어젠가 하여튼 여기 저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어요 여의도에 예. 애들 데리고. 예. 근데 이제 아니 뭐 꼭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편하게 나온다고 애들 거의 이제 준 내복 입고 있거든요. 애들 셋이 다 이렇게 집에서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쫄래쫄래. 네. 와 근데 그 부모 그러니까 어떤 엄마 아빠의 애 하나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 냈다 몽클레어 뭐 옷을 입은 거예요. 아, 뭐 춥지도 않은데 뭐 몽클레어를 왜 지금 입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넷이다 세트로 그러니까 강아지까지. 아 걔도 몽클레요? 걔도요? 깜짝 놀랐어. 야, 그 강아지, 애, 엄마, 아빠 아마 대충 해도 그럼 이렇게 막 돈 1,000만 원은 되겠네요.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무슨 입고 다닌다고? 애 해봐야 뭐 1년 입으면 사실 다음에 거의 못 입거든요. 그죠, 애들은 금방 크니까. 네. 네. 무슨 이게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튼 뭐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부럽긴 한데 음. 그런 분들이 또 팡팡 써야 또 국내 경제가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씁쓸하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참 경제가 이런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얄미운데 그런 분들이 좀 써야 또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맞아. 역설적으로. 가오갤 봤구나 어제 참. 네, 극장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아우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화도 네. 6만 원이에요. 6만 4시 원? 보니까. 아, 그러네. 4명 네, 보니까. 와, 그나마 이제 형수님은 안 보시고? 아니 봤죠. 그 막내는 이제 표 안 사죠 여기. 20개월, 21개월, 그치. 20개월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야, 거기다 이제 팝콘 하나 먹으려니까 그냥 돈 씹으면 그냥 깨집니다. 네. 아, 영화도 비쌉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2시간 반짜리라. 좀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 이게 1시간 반짜리 보고 10만 원 쓰면 좀 약간 아까운 느낌인데 2시간 반을 2시간 반이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에 영화가 그 상영 시간이 되게 길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혹시.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아이들 쪽에 키즈 쪽에 하여튼 국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네. 뭔가 육아 이쪽으로 저 예산을 많이 쓴다 출산을 이거죠. 이제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런다고 다 안 늘어나는데. 인구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좀 감소하잖아요. 네. 자 하여튼 그런 것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만 네네.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한국의 1분기 그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기업들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있으니 오늘 아마 대부분 다 발표가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2분기 한국전력 그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될 것 같고요. 아마 킬로와트당 7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의 4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지표들 발표되고 미국도 소매 판매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5월 18일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월마트, 알리바바, 미국의 장비에서죠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 또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요. G7 이제 정상 회의가 이번 주말까지 또 일본에서 열리게 되니까 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일정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코스 닥은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역시 뭐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오늘 빠지면서 굉장히 좀 2차전지가 안 좋네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특히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회장이 그 징역형이 선고됐잖아요. 법정 구속된 그 이동채 회장이 예. 그 이후로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원래 이미 경영에서 빠져 계셔서 네.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건데 괜찮다며. 심리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네. 좀 주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말실수. 제가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아니라더니 뭐 또 이렇게 또 많이 빠지냐. 하여튼 그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요 정도로 시장 상황 살펴보고요. 네. 진짜 주식을 그만하든지 뭔 사기만 하면 이렇게 빠지냐.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